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여름 배추 가격이 급등하면서 배추가 금추가 된 상황인데요. 한 달여 뒤 김장용으로 쓰일 가을 배추 가격은 어떨까요? 가을과 겨울 배추의 전국적인 주산지인 해남의 배추밭을 강동일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최근 300mm의 폭우가 내린 해남 문내면의 한 배추밭. 배수로를 넘친 물로 인해 배추밭 일부는 유실됐고 20여일을 애써 키운 가을 배추는 생기를 잃었습니다. 이런 밭 같은 경우는 수확하기가 힘들어요. 예, 지금까지 정식한 지가 한 20일 정도 됐는데 이게 앞으로 성장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폭우로 유실되거나 매몰된 전남 지역 배추 면적은 45헥타르. 다행히 평균 전남 배추 재배 면적 6,500여 헥타르의 0.7%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우로 걱정이 컸던 배추 재배 농민들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큰 걱정했죠. 그런데 뭐 실질적으로는 그 큰 피해는 없고 뭐 한 10% 정도나 그 피해 좀 봤다고 봐야죠. 현장 피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농협도 600헥타르 가량에서 일부 생육 장애가 있지만 11월 이후 가을 배추와 올동령 겨울 배추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저희 전남 지역에 배추 생육에 좀 피해가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만 현재 그 피해는 크다고 보지 않고 있고요. 향후에 기상 조건만 잘 받쳐준다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가격이 급등한 배추 가격은 가을 배추가 본격 출하되는 11월부터는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남군의 배추 생산량은 전국 가을 배추의 15%, 겨울 배추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내 대표 사찰인 증심사에서 불이 나 건물 2동이 모두 탔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광주 동구 무등산 증심산의 식당 건물에서 불이 나 생활관 등 건물 2동을 모두 태우고 5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와 주요 문화재 훼손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증심사 식당 건물의 배수시설 용접 과정에 불꽃이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이 6년 전 운영이 중단된 장흥교도소 시설과 부지를 32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식물교도소 촬영지로 활용되면서 명성을 얻고 있지만 그간 대관 수익은 2억 4천만 원에 불과한데요. 추가로 103억 원을 들여 테마 관광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주먹구구식 투자는 아닌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환 기자입니다. 장흥군이 2019년 32억 3천만 원을 주고 매입한 옛 장흥교도소입니다. 수용시설이 원형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난 6년간 드라마와 영화 등 70여 편이 촬영됐습니다. 유일하게 열려있는 식물교도소로서의 주는 사실감들, 디테일 이런 것들을 살릴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영화 촬영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촬영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지만 장흥군이 지금까지 벌어들인 수익은 2억 4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촬영 인원들이 머물며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하지만 매입 비용 대비 현저히 낮은 수익입니다. 일일 그 촬영 인원이 한 7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장에 오셔가지고 그 숙박이라든지 그 비용 지출 면에서 그 지역 경제의 그 파급 효과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명확한 수익 계획 없이 최근 5년간 옛 장흥교도소에 103억 원이 더 투입됐다는 점입니다. 교도소를 테마로 한 체험과 전시관 등을 조성하고 있는데 방문 예상 유료 관광객이나 수익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135억 원의 혈세를 투입한 옛 장흥교도소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애물단지 관광지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광주시의 공공자전거 타랑깨가 6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내일 종료됩니다. 이용료는 늘었으나 이용 접근성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예산 확보 여부가 향후 타랑깨의 운명을 가를 전망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범 운영에 나선 광주시 공공자전거 타랑깨가 이달 말 운영을 종료합니다. 6개월간 이용 실적을 토대로 계속해서 운영할지 여부를 정한다는 계획에 따른 겁니다.
시범 운영 기간 탈항계 요금을 무료화하고 대여소를 2배 늘리는 한편 앱 편의성을 높이면서 이용 실적이 개선됐습니다. 이용자 수는 4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1배 이상 늘었고 자전거 회전율은 1.32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근거리 교통 이동 수단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범 사업 기간 350대를 운영한 탈항계의 회전율 1.32는 서울 따릉이의 2.6, 대전 타슈의 3.2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때문에 접근성 개선과 대여소 배치 조정, 또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자주 보일 수 있고 이용하기가 용이해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 대수에 대한 투자, 정류장의 투자, 인프라에 대한 투자 이것이 분명하게. 대전 타슈의 경우 투입 자전거를 배 이상 늘려 4,900대를 운영한 결과 이용률이 1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재정 부담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시 공공자전거 탈항계의 운명은 다음 달 예산 배정 권한을 가진 광주시의회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양강구도로 맞서고 있는 영광군수 재선거에 진보당이 가세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혁신당 대표가 총출동하며 영광군수 재선거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린 가운데 진보당도 오늘 이석하 후보 선거 사무실 개소식과 함께 김재원 당대표 등 지도부가 영광살이에 나서 유권자들과 접점을 늘리고 있습니다. 10월 16일 치러지는 영광군수 재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조국혁신당 장현, 진보당 이석하, 무소속 오기원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한빛원전 6호기가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치고 발전을 재개했습니다. 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한빛 6호기가 어젯밤 9시 27분 발전을 시작해 오는 화요일인 10월 1일 100% 출력에 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빛 6호기는 지난 7월 11일부터 계획 예방 정비에 들어가 원전 연료, 원자로 상부 헤드 등을 교체했습니다. 6호기의 발전 재개로 한빛원자력본부는 전체 6개 호기가 모두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에서 10대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26일 새벽 만취 상태로 일면식 없는 18살 청소년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살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내일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구속된 A씨의 범행 동기를 파악 중인 가운데 순천시는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사건 현장에 추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내년 2월까지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전라남도는 22개의 시군의 거점 소독 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가금 농장에 전담 공무원 583명을 지정해 차단 방역 수칙을 꼼꼼히 이행하도록 점검에 돌입합니다. 또 30군데 주요 철새 도래지 진입을 통제하고 고위험 오리 농가에는 겨울철 일시적으로 사육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제189 비행교육대대가 13만 시간 무사고 비행을 달성했습니다. 공군에 따르면 이 기록은 1988년 6월부터 이달까지 36년 3개월에 걸쳐 이룩한 성과로 이 기간 189대대가 비행한 거리는 1억 500만 킬로미터로 지구 2,632바퀴를 돈 것과 같은 거리입니다. 189대대는 창설 당시 F-86 전투기를 운용했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는 T-50 국산 훈련기로 고등비행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인 오늘 광주 전남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늦더위가 이어졌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인 내일도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17도, 무안 16도, 여수 21도, 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목포 29도, 해남 30도 등 27도에서 30도 분포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이번 주 광주 전남 지역은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 18호 태풍 끄라톤의 진로에 따라 날씨 변동이 클 전망입니다.